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상어 박람회 그리고 관상어 박람회를 주관하는 관상어 협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저는 관상어 협회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관상어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소리와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태껏 즐겼던 이 관상어 협회에서의 이벤트들의 좀 아쉬운 그리고 개선을 했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 사람의 그냥 매니아로서, 관상어를 취미로 하는 유튜버로서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상어 박람회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상어 박람회는요, 제가 2020년에 시작을 해서요, 한 3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킨텍스 전시관에서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시흥에서 전시했던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킨텍스로 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관상어 박람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스를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키고 해서 이런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하면서 엄청 신나는 게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영상도 길이가 꽤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흥으로 옮기면서 좀 터집니다. 어, 조금 시흥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우선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을 해볼게요, 먼저. 시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선은 그건 전제로 합니다. 시흥의 그 아쿠아 펜랜드가, 어, 202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쫙 오픈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킨텍스처럼 기대를 하고 갔지만, 거기가 내동으로 되어 있는 매장에서 이제 좀 이제 연합으로 해서 좀 진행을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거는, 어, 여러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시흥에서 이제 다 시흥을 가신 분은 아시겠는데, 시흥에서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는 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장사를 하시는 거고, 음, 그냥 이제 거기에서 팝업을 하시는 분은 동 하나를 빌려서 이제 팝업을 하시거나, 동 큰 거 빌려서 나눠서 팝업을 하시거나, 이런 식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자체는 좀 참신했었고, 그래도 좀 약간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었겠죠. 물론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했었을 때 물고기들의 상태, 컨디션이 그 아쿠아 펜랜드에서 하는 점포는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제 추측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로 인한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그 환영 맞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있었을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갭 차이가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들러리만 서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제 거기 동이 있거든요. 그 동에서 이제 홀 쪽에 그냥 간이 매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먼 길 와가지고, 사실 교통편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먼 길을 오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작은 팝업처럼 하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웠어요, 사실. 아무리 이게 팝업이고 이제 박람회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야 되는, 이좀 동등한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완전히 들러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쉬웠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베타를 이제 팝업 하시는 분들이 베타랑 메다카를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베타의 상태가 팝업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흑백 요리사에서 흑이 이겼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이런 갭 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이었어요. 사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관상어 박람회는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관상어 박람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 관람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어린이를 위한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물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린이를 핑계, 아이를 핑계 삼아서 이제 취미를 좀 더 이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날 갔어요. 마지막 날 갔는데 이제 뭐 경품 출점하기 전에 이제 막 콘서트도 하고 했단 말이죠. 콘서트를 하고 한 건 좋은데 약간 이걸 누굴 위한 콘서트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트로트 하시는 이제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젊은 부모들을 위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위한 그런 초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청 부분이 정말 좀 아쉬웠다. 그렇게 조금 많이 인상에 남아요. 아직도 그 좀 정말 왜 좀 더 좋은 이제 노래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초청을 했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었고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좀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는요. 2023년에 했던 게 8월이에요. 8월. 8월 달이면은 지금 올해보다는 안 더워도 그때도 좀 상당히 더웠거든요. 8월에 했는데 그 동해에 있는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동마다 있지만 천장 그 동에서 동을 넘어갈 때는 천장이 다 뚫려 있었어요. 천장이 다 뚫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푸드코트를 하는 거예요. 푸드코트를 하는데 아직도 더위를 먹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제가 그때 뭐 피자를 먹거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푸드코트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푸드코트 진짜 맛있고 했었음에도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땡볕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 그늘막도 없고 이 앉을 의자도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이제 간이식당으로 해서요. 그냥 빈점포 그냥 이제 일회용 의자, 그리고 이거 뭐야 우리 한강에서 먹는 그런 세트로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위를 먹고 이거는 더 이상 저는 진짜 즐기면 끝까지 즐겼거든요. 웬만하면 진짜 시간 내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즐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를 의도 자체 좀 잘못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흥에서 했던 거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관상어 박람회는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2024년에 관상어 박람회를 먼저 좀 요약을 해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여긴 너무 다행스럽게도 킨텍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대진운이 안 좋았죠. 옆 동네에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이 박람회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는 우리 관상어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정말 이게 한꺼번에 그 날에 다 모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었죠, 이거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꽝 부딪힌 건데, 상당히 이 축소가 되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같은 킨텍스를 활용을 했는데, 전시되는 레이아웃, 뭐 아쿠아스케이프 전이나 전시되는 구피들이나 전시되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었고요. 이벤트 홀도 이게 이벤트 홀인지 아니면은 그냥 휴게소인지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상어 박람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번과 다르게 킨텍스를 같은 킨텍스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저번보다 킨텍스 홀 공간을 많이 안 썼어요. 안 쓴 건지 아니면은 우리 입점하시는 우리 팝업 스토어 분들이 많이 못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킨텍스 홀의 절반 정도만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넘겨서 봤는데 뒤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올 만큼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축소가 되었음에도 그 시흥에서 할 때보다는 많은 부스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건 당연한 거죠. 시흥보다는 킨텍스 쪽이 좀 더 교통은 좀 좋으니까 좀 참여를 해주셨어요. 관상어 박람회를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관상어 박람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가자마자 이제는 물고기들이 반겨주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배양수초들, 그리고 수초군들이 어느 정도 많은 부스를 좀 차지했어요. 정말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수초에 대한 패러다임, 인식이 조금씩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수초를 정말 즐겨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정말 좋은 수초들도 많았고, 그리고 배양수초 이런 것들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양수초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수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더 호기심 가지고 봐줬던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규모가 작았던 거,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성황리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어하잖아요. 시흥에서 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박람회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기존에 참가했던 많은 수족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관상어 박람회 2024년은 요약을 하자면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은 부족했다. 그리고 많이 축소가 돼서 아쉬운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박람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는 요 관상어 박람회를 주관했던 이 관상어 협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관상어 협회는요, 제가 올해 초에도 좀 올렸어요. 올해 초에도요, 무엇을 올렸냐?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물생활 입문하는 그 교육 연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올렸거든요. 그거를 올리면서도, 제 솔직한 마음은 올리면서도, 그래, 이거를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도 한 분이라도 봐서
인식을 넓히고 많은 분이 참여해서 즐기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재밌게는 많이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관상어협회가, 그래도 여러분 관상어협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주민센터에서 진행했었을 때도 정말 교통편이 항상 뭐 좋진 않았던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자, 우리 물생활 잡지에서도 취재도 와주시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아니었죠.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다 얘기하기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런 연수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점은, 제가 이런 연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 관상어 협회입니다. 관상어 협회에서 정보를 얻는데, 공지가 이게 홈페이지를 한번 갈았나 봐요. 이제 뭐 스팸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공지를 보면은, 사람이 공지를 보고 이제 가기도 하는데 전화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의중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뭐 언제 오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공지는 언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정보의 갭 차이가 상당히 좀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관상어 자격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상어 관리사 자격증을 제가 이번에 또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때 관상어 일반인 대상으로 물생활 입문 그 영상을 찍었을 때도,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을 자막에다 달았어요. 무슨 말을 달았느냐, 홈페이지 혹은 안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관상어 협회가 조금 공지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것만 짚고 일단은 이제 관상어 관리사에 대해서 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어떤 과목을 들었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물고기와 관련된 과목을 배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관상어 관리사라고 하면은 뭐 카라신가부터 생각을 해서 뭐 레버린스과 뭐 여러 가지 잉어과 이런 친구들을 배우고, 그런 특징을 배우고, 이러한 커리큘럼일 줄 알았으나 웬걸 그런 거는 안 배우고, 뭐 여과기를 뭐 잘하는 방법, 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과기나 이런 거를 잘 안 쓰고, 뭐 끼케야 조명, 히터기 정도 쓰니까, 그래도 이제 새로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거 여과기에 대해서, 여과기의 종류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다른 용품은 어떻게 쓰고 이거를 어떻게 원리로 해야지 내가 관리사가 되었을 때 이제 물생활 입문하는 분들에게 친절히 알려줘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게 다예요. 용품, 그리고 이제 그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상어 용품이잖아요. 이건 용품 과목이나 그런 거에서 해야 되는데, 용품 과목 따로 있고 여과기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지금 제가 이 여과기가 방대하다곤 하지만 지금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썼을 때는 솔직히 용품 쪽에 들어가서 좀 더 심화해서 배워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품 얘기를 굳이 이렇게 좀 길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뭐 물고기, 그리고 우리 물생활의 역사 이런 것들 배우는 것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왜 청계천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어요. 역사 부분도 괜찮았고, 그리고 많은 수강하시는 연수 참여자분들한테 제가 좀 슥 물어봤어요. 끝날 때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아쿠아스케이프. 그거 대부분이 아쿠아스케이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쿠아스케이프는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여가기도 하실 줄 알고 하시지만, 거기서 있는 분들은 이제 아쿠아스케이프가 낯설고, 이제 이런 수조를 이제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열의를 갖고 만드시고 정말 창의력 있게 만드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제 아쿠아스케이프라는 영역이 이제는 예전보다 한국은 더 많이 확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강사분들이 생각하는 물생활은 대부분 탱크어항이에요. 탱크어항. 탱크어항에서 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수조에서 여과기 달고, 그리고 에어레이션 막 돌리고, 그리고 물 잡고 물고기 키우고 애기 보고 많이 키우고 번식시키고, 그리고 풍성한 물고기의 물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항을 그 강사분들은 기본적인 값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이제 아쿠아스케이프로 넘어갔었을 때 그 참여도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쿠아스케이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봤었고,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강사분들의 생각과 수강생들의 그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씩은 좀 갭이 있었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쿠아스케이프는 딱 한 과목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런 아쿠아스케이프를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바위로 하는 스케이프도 있지만 하드스케이프도 있지만 기본이 되는 거는 수초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주구장창 이제 아질산염에 대한 이야기, 질산염에 대한 이야기, 질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고, 모든 과목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수초에 대해서도 이제는 배워야 되는데, 왜냐? 2024년 한국관상어협회 박람회에서 많은 수초 업체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우리는 수초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된다고요, 사실. 수초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트리밍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내에서, 물 밖에서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배우고, 여과기 하는 방법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여과기 뭐 교체, 수리 이런 것들 배우고, 좀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한국 관상어 관리라는 게 여과기랑 환수만 한다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아쿠아스케이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분들에게도 합의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쌍기 넣어요? 스펀지 여과기 넣을까? 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운영이 되잖아요. 아쿠아스케이프 분들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 저도 영상 만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고수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정말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런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를 많이 빼먹고 배웠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제가, 날것의 감상평이 아닌, 이제 좀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좀 큐를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좀 정말 아쉬웠던 거를, 예, 관상어 관리사 자격증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걸 좀 얘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강사분들이 하는 거는 좋아요. 강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관상어협회에서 교과서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시험 보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강사들도 모르고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이런 겁니다. 강사분들이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 관리사 자격증을 따느냐. 당연히 관리사 자격증이니까 내가 취업에 쓰던 이걸로 내가 돈을 벌고 무언가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관상어 관리사 자격증을 따죠. 취미는 다르잖아요. 취미는 일반인 걸로 해야지. 강사분들이 오는 분들에서 몇몇 분들은 물어보시고 몇몇 분은 안 물어보셨지만, 이게 그 강사분들도 서로 협의가 안 됐고, 제가 느껴지는 거는 협회와도 어떻게 가르쳐 달라라는 것도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진짜로 막 열심히 가르쳐 줘서 양식을 하는 방법, 어떻게 양식을 해야 되고, 어떤 물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지역을 잡아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알려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완전 초보자 중심으로, 이제 입문자 중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갭이 엄청 난 거예요, 갭이. 습득하고자 하는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 이거 정말 다 아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얌생이 같고, 정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수라는 거 자체는요, 한 번에 빠바바바박 해갖고, 딱 자격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연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연수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수 자체가 너무 어긋났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연수를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참고 자료 정도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연수가 그렇게 썩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정도로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연수 과목이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한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졌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사실.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과기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많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나눠도 될 만한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너무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필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필터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데 또 한다? 이거는 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웃겼던 게, 이제 저는 연수 그 교육에 있어서 획일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자격증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회가 되었던 협회의 모델상이 있단 말이죠. 이 연수를 들은 사람은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자격증을 못 받는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어항을 운영하는데 콩돌을 써야 된다. 어떤 한 분은 어항을 운영하는데 콩돌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너무 이렇게 깨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너무 투덜투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수 과목에 대한 모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연수 과목에 대한 재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과목을 정말 재정비를 해야 되고 연수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초 정말 중요해요. 수초 정말 중요한데 적어도 수초 이름 정도는 말하고 넘어갔어야지. 아쿠아스케이프나 하면서 수초는 안 해? 아니 하드스케이프는 그 돌로 하는 스케이프 이게 돌로 수석으로 할 수도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쿠아스케이프 하면서 내가 딱 두 단어 들었어요. 아누비스 나나 그리고 뭐 모스 이 딱 두 개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 수초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게. 관상어의 역사가 1900년대에 시작됐다 해도 그 전에는 물고기는 수초와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항을 꾸민 사람들의 니즈가 수초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초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과목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도 저는 완전 정반대의 이론을 배우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 연수가 사실 제가 문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문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관상어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알고 나서부터 자유 게시판에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따고 싶다 언제 오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 일정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고 아니 그러면은 요새 연수도 줌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줌 안 된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 한 거 보세요. 아쿠아스케이프 빼고 다 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합숙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저도 거기 관상어 협회 분들도 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마. 아 제가 쟤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아마. 어? 그렇게 했는데도 드디어 얼굴 보네 이렇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상어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관상어 협회에서 충분히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고, 1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대기해달라. 혹은 뭐 수험, 뭐 일단은 자격증 제출하는 것만 해달라. 그런 것만 이 얘기는 받았고, 공지는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운영이 너무 이제 알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원래 대부분 저도 많은 연수를 들어봤거든요. 물론 다른 쪽의 연수고,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연수지만, 이렇게 연수를 하진 않거든요. 적어도 연수를 하기 위한 세부사항, 연수에 대한 내용,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연수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 연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이 전부 커리큘럼화 되어 있고, 이게 모든 협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뭐 그렇게 했어. 이제 연수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정말 내가 연수 비용을 내면서 일말에 아까움이 없어. 아, 정말 오길 잘했다. 내가 잘 배우고 가는구나. 사실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은 열의가 있으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배우는 게 즐거우니까. 그런데 공지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인원이 다 차거나 하면은 따로 공지사항에다 올리겠다 했는데 단톡방에다 올리고, 단톡방 만들어서 들어와 주세요 올려놓고, 그리고 교재 철저한 준비가 아닌 교재 없습니다. PPT에서 듣고 그걸로 하세요. 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뭐 사진 찍는 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필기를 하는 반면에 뭐 사진 찍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령대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잘 수용을 해주셔서 PPT를 받긴 했는데, PPT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PPT 내용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건 너무 크죠,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연수 운영에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단톡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강사마다 다르고, 운영도 이제 흔들리고, 그리고 시험에 이게 교재가 없고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시험을 본다는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이거는 시험을 본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아, 그리고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자잘한 것들 뿐만 아니라 연습의 이런 준비성이 너무 미흡했어요. 좀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인원이 좀 버거워 보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관상어 연수를 듣는 위치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당일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긴급적인 공지를 뭐 카카오 단톡방에다 한다거나, 혹은 이건 정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시험지를 받았을 때 좀 정말 열받았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맞춤법이 틀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많이 보여.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검수했다며. 아, 검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감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이제 오타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교재도 없어, 시험 문제 맞춤법도 틀려, 그리고 문제 출제 의도도 틀려. 단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번호 찍으라는 거에서는 장점이 써 있어요. 아, 이거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응?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 정말 아쉬운 거에 너무 연속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는 절대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금토였거든요. 여러분들은 금토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 같아요? 금토 일정. 전 되게 조금 이게 왜 금토로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스케줄을 보고 좀 납득이 됐어요. 스케줄을 보니까 다 수족관님, 사장님들인 거예요. 그 강사로 오신 분들이 수족관님, 사장님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말에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지금 이렇게 많은 빵꾸가 나고 구멍이 나고 준비도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죠. 금토가 아니라 토일이 맞죠, 사실. 네, 토일이 맞지. 금토를 어떻게, 아니, 나 지금 너무 좀 아쉬운 게, 금토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연차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일반인 대상이잖아. 진짜 독한 마음 먹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이거 연차 쓰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두 명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말 알바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되는 거고 평일만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되는 거고 둘 다 이게 민폐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자체도 너무 강사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이제 관상원 협회분들이 그 기존 연수자들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난 처음이에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처음이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말이 너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어떤 말을 하셨냐면 과거 사례가 어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뭐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편한 관계도 안 만들 건데 미리 그 과거 사례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서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일반인 연수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이게 한두 번이면 몰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계속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럴 거면 이 과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조항이랑 조례를 만들어서 공지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천천히 해 나가야지 이게 과거의 연수 과정을 만들었으면 그런 데이터가 쌓이잖아. 데이터가 쌓였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면 이런 부분은 조항에 넣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해버리면은 다 불편한 거야.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우리가 뭘 했다고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정말 기대가 한 1만은 있었는데, 10도 없네, 10. 10밖에 안 돼, 10. 그 10은 아쿠아스케이프야, 사실. 에이텍에서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에이텍에서 하드스케이프 알려드리고, 여기 같이 가르치는 수강생분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으쌰으쌰 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게 정말 컸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얘기 안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지금 거기 협회에서 이 자격증을 이제 국가 공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힘들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과목 고쳐야 되고, 과목의 다양성 고쳐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 만드셔야 되고, 시험지 만드셔야 되고, 철자 고치셔야 되고, 문법 고치셔야 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라고 제가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두 분밖에 안 계셔.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지금 별로 안 고쳐진 상태에서 오케이 받았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적어도 물 생활하면서 어떤 과의 어떤 친구는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양식을 하거나 번식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고 수초는 이런 친구가 있고, 여기에서 이 수초는 어디에 쓰는 게 좋고, 이 수초는 어떻게 번식을 하고, 이 수초는 이탄이나 광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도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다. 특히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측면 여과기, 상면 여과기, 저면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가 있고, 그 위에서 자작 여과기 등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이외에도 하드스케이프가 있고, 아쿠아스케이프가 있고, 우리 스케이프를 하는 경진대회가 있고, 이 스케이프나 우리 물색을 관상하는 거에 대해서 비전은 무엇이고, 이걸 땄었을 때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이 자격증이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모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토가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러면 좀 뭔가 조금 이거는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어 협회에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교육 양수나 저도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 쪽에다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연수에 대해서 얻어가는 성취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상어 협회에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양순이 이랴? 이랴? 관상어 협회에서 교육 분야에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빨리 고치시지 않으면은 교육 분야를 누가 과연 들을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셀럽들 있잖아요. 유튜브 정부르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초청해서
뭐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 개진하고 해야지.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정말 첫걸음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제가 저는 좀 비판적으로 영상을 좀 만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성격은 진짜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비판적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정말 부정적으로 살았고, 칭찬에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영상에서는 이런 거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 알려드리고,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서 저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감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관상어 협회 분들이 좀 더 많은 해결 방안과 많은 타겟점을 찾아서 관상어 관리사 자격증이 좀 더 전문성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물생활에 많은 발전과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많은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상어 협회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노력을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거는 맞거든요. 계속 지켜봐서 우리는 계속 지켜봄으로써 관상어협회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쿠아 펜랜드도 사실 마지막으로 좀 여담인데, 아쿠아 펜랜드도 사실 이거 좀 애매해요. 그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 펜랜드도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미안해갖고, 아쿠아 펜랜드 또 많은 발전이 좀 필요해요. 거기 근처가 더 많이 발전이 돼야지 뭐가 들어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몇 명 오시는데 하시는 말이, 생각보다 볼 게 없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비전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아쿠아 펜랜드 관상어 종합적인 쇼핑몰에서 볼 게 없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저도 분명히 봤지만 숍 자체가 적다는 거,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너무 아쉬웠고, 근데 진짜 물고기는 정말 좋은 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관상어 협회뿐만 아니라 일단은 솔직한 말로 구피가 넘버원이잖아요. 물고기 중에서는 제가 구피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피가 넘버원이면 넘버2는 뭐고 넘버3는 뭐예요? 넘버3 뭐고 넘버4 뭐고 넘버5 뭐예요?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넘버1은 구피고 넘버2가 베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라스보라나 카라신과 애들이 넘버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제 양식이나 번식이나 새로운 이제 뭐 고정 라인을 만든다거나, 특히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야생 베타 라인도 쫙 얼마나 이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쁜 물고기 많습니까?
버들붕어 지금 파라다이스 피쉬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사실. 옛날에 한때 난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보듬어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새로운 우리 한 라인들을 찾아야죠.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 문제 구피반 나왔거든요. 구피만 나왔고 정말 관상어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데 너무 이렇게 획일화적으로 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상어 관리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획일화된 그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관리사가 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관리사를 위해서 관상어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즐거운 내용으로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